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요즘은요, 이 네. 뉴스를 보면요, 꼭 이런 뉴스 기사들을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많아지고 있다. 네. 위험하다. 이건 위험한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 네. 이런 글귀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어떻게든 뭔가 부동산 규제를 풀다던가 뭔가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좀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동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요, 이 부동산 대출도 진짜 연체율이 좀 상승하고 있다. 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소장님 보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영끌 매수한 사람들의 경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네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끌을 했던 매수자들이 아파트가 상승할 것만 기대하고 정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중에 이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든 죽을 힘을 써서라도 버티려고 하고 연체도 어떻게든 막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굶어서라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쓸 힘조차 이제 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내는 이자를 감당을 하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이게 집값 상승의 자양분이 되는구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젊어 고생을 사서 할 수도 있지. 앞으로의 먼 미래에 휘황찬란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내가 지금은 고생을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내 원금도 없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버티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소장님이 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족에 웃음이 나왔던 게 네. 이런 재테크의 수업이나 강의나 들으면 네. 경제적 자유 네. 이거를 위해서 지금의 고생과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이런 걸 정말 세뇌당하면서 들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경제적 자유라는 게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 집 경제적 자유가 아니고 네. 지금은 파탄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버티다가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차라리 노차. 이렇게 이제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 간에 합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진짜 연체율이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되면 이전에 나왔던 영상처럼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연체가 늘어나면 은행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영상을 올렸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연체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한간에는 요즘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떨어지는 폭이 그래도 약간 작년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그래도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하거든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집값이 올라가야 이제 버틸 수가 있어요. 고금리든 저금리든 사실 저금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끌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월급 수준으로 지금 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금리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이게 그 힘들어지는 게 아주 약해지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힘든 거는 맞는데 네. 진짜 힘드냐, 네. 덜 힘드냐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은행이라는 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악랄한 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요. 금리 내릴 때는 내금리 안 내려줘요. 시중 금리는 만약에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이미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변하는 게 못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체감상 또 변하는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항상 올라갈 때는 빠르게 대응하고 네. 내릴 때는 굉장히 천천히 대응을 한다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 거예요.
그럼 소장님, 이게 집값이 이 사람들이 버티는 힘의 근원이 약간 집값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집값이 오르면 이제 버티는 힘이 생기고.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완전히 내가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버텨도 괜찮아요. 어차피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굳이 막 어차피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걸 막 지금 팔게 되면 많이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냥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끌을 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냉정할 땐 냉정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다가 올라갈 걸 기다리면서 버티다가 지금 반등장인데 반등 구간이 끝나고 이제 더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수자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지금 상황에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반등장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잖아요. 팔 기회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팔 기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진짜 계속 향후 몇 년 동안 이걸 버틸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뭘 상상을 해야 되냐면 너무 좋은 쪽만 상상하면 안 돼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집값이 여기서 계속 더 빠질 경우. 이게 그리고 빠지는 게 적어도 4, 5년 진행이 될 경우. 그럼 내가 이거를 그 빠지는 상황에서 감당을 하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상황에서 몇 년, 향후 4, 5년이 아니라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도 한 20, 30% 많이 떨어졌다는데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고 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해서 어차피 팔고 또 다른 거 사고 막 이렇게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럴 때는 갖고 있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버티겠다. 버티기 힘들다.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죠.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내가 이걸 철저하게 따져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더 떨어진 가격에서 진짜 완전 원금도 있는 거잖아요. 원금도 있고 팔기도 힘든 상황에 내던져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뭔가 연체율이 상승을 했다. 사람들이 좀 불안함을 좀 더 가중시키는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상승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상승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게 상승으로 연결되려면 나머지 주변 여건들이 다 상승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상승을 막는 요인들이 지금 산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게요. 지금 뭐 거래가 되고 있다.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기사와 함께 네. 이런 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뭐 가계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네. 부동산 대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게 또 같이 나오니까 이걸 좀 어떤 게 더 힘이 센가를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걸 살펴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쨌든 다른 위험 요소들이 산재되니까 보수적으로 좀 행동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지금은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상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의 분위기를 가다가 나중에 다시 하락하게 되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예요.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뭔가 생각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네. 힘들어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